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일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예, 어젠가요? 그젠 것 같은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다시 개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게 지난 언제죠? 이게 벌써 24년 말이죠. 작년 초네, 봄에,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야기를 꺼내서 내각제 개헌을 강하게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그 낱말을 그대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여야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사실 그때 당시 여야의 구분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전라도 출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몸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오래된 세력들. 자, 국민의힘으로 치자면은 대구 경북의 세력들이죠. 현재의 자기들 후계자를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을 기존의 의원이 지정하는 이런 방식, 뭐 거의 지정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왔고 자신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몸통이라고 생각해왔고 김대중 이래로 그렇지만 계속 굴러온 돌이 선택을 받았죠. 예,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그러면서 새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군토 중대를 꿈꾸는 그 과정에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됐으며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작년에. 아주 조급하게. 국민들로부터 쌀쌀맞은 대접을 받았고 현재 이재명 정부를 이끄는 주요 세력과는 척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은. 자, 그래 보면은 지금 이제 의전 서열로 보면 국회의장, 그다음 대법원장, 다 남편이에요. 좀 재밌죠? 예. 그런 그가 이번에 다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번처럼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문이라도 열자 이런 식으로 개헌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 1년 전에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말을 해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죠. 언론에 보도하지도 않아요. 그 내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을 뭐 어떻게 쫓아낸다 많이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죠. 그건 뭐 어떤 정당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 안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당의 본질이에요. 예. 이재명과 윤석열이 권력 다툼을 해서 이재명이 결국 따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성과를 보이고 국민들이 그게 괜찮으면 그의 후계자를 또 찍어주겠죠. 그게 권력 다툼의 핵심이죠.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원식의 개헌 이야기도 보도를 잘 하지 않지만 우원식의 뒤에 있는 의도가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뭐 세상 돌아보기 정치 논평에서 쭉 다뤄오던 부분에 관심사 새롭게 또 발견되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전에 오늘 2월 4일이니까 그전에 국민 기본급 강화하는 개헌해야 내란청산 사회 대개혁을 완성한다라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뭔가 유들유들하고 나한테 꽂히지 않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 과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라는 것을 사실 이재명이 많이 깨주고 있죠. 노무현 때부터 깨주기 시작했죠.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라인이 자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의 정통성으로. 그리고 통일을 이루고. 예,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민주당이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뭐, 정치권에 대해서 그렇게 뭐, 희한한 것까지 다 파내잖아요.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렵다는 거죠. 이거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과는 전혀 반대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재명이 적이에요, 우원식은 현재. 민주당 출신이지만. 예.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개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괴멸되고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 정통성이 확립될 때, 원래 터줏대감이던 수박 세력이 밀려날 때, 그러면 그냥 안 밀려나죠. 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거를 결집시키는 의도다. 즉 이것은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지금 합당 이야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현식이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예. 그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쪽 후보자들을 밀어내지 마라, 많이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간다, 이런 협박용도 겸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협박을 이재명이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말은 내란 청산 이런 걸 주워 삼기지만 내심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권이다. 그거 우리 국민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평등해요. 너는 너 일을 해라. 네가 계속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언론이 감히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론이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자신도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처럼. 언론 권력이잖아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나는 합종연행의 한 대상이다, 한 축이다라는 것을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다룬다는 게. 그의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개헌, 급하게 개헌 기자회견한 그 내용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이 간을 본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작년 연휴에 있었죠. 국회의장 성급한 개헌론 어쩌고 개헌 관련 기자회견. 이게 어디 보니까 무슨 중임제 이런 이야기가 있던 절대 안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내각제죠. 거기다가 여야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불처럼 일어났죠.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탄핵 분위기가 짙어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내각제 이야기 바로 나왔습니다. 그게 우원식이 동조한 거예요. 우원식은 국회의장이 될 때 내부에서 추미애랑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원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서 본 기사가 납니다. 추미애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 많은 의원들한테. 자, 우원식에게 표를 던져서 그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어준 세력은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만든 세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에 척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정청래가 여기까지 나서가지고 다시 이재명과 개인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이재명과 선을 끊고 자기만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국을 끌어들여서 한다? 조국은 문재인의 사람이고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는 수박의 세력은 과반수를 넘기는데 김병기와 우원식을 탄생시키는데 그 앞에서 정청래라는 당대표가 이재명과의 연을 끊어버려서 적진 앞에서, 내부의 적절을 앞에서 분열한다? 이게 가능키나 한 소리입니까?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언론에서 실어 나르죠. 뒷구녕으로 설설. 네. 자, 지금 우원식의 개헌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줍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까? 절대 없어요. 이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국민의힘과 언제든지, 국민의힘 망조가 들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세력들, 흘러나온 세력들과 우리가 이재명이 주도하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주도하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라인으로, 그게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거기서 튕겨 나온 민주당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대항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전선을 넓히겠다, 민주당 내에서. 왜?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번에 합당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현주, 박주민, 강덕구, 이런 사람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에 훨씬 많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최고위원이고 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 의견이 언론에 노출된 거예요. 자, 희망을 주지 않죠. 제 개헌은 우리한테 오지가 않죠. 그럼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죄송한 이 정도 메시지는 줘야 됩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조선에서 보도한 건데, 조계종의 종정이고, 지금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있죠. 그게 사무총장 같은 거고 뭐 실권을 가지고 있죠. 종정은 위에 고문 같은 사람이에요. 고문. 자, 이 사람 말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들을 말이 있어요. 이걸 읽어야 돼요, 종교인들이. 이것은 개신교와 천주교, 그 외 다른 종교단체들도 많이 참고해야 돼요. 뭐 조계종도 엉망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갈수록 깨끗하고 선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신교 같은 건 위로 갈수록 썩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말을 되새김질을 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 1년 전에 이런 걸 찾아보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더 살갑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이제 봄 이야기를 많이 하죠. BTS 엮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사람 마음은 차갑다. 이야, 예,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닦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불화자, 화가 너무 많다. 큰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이다. 이 말은 뭐냐? 큰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이다. 큰 우물이라는 것은 깊고 빠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빠지려는 거 거의 버티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내란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화가 너무 많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종교라는 것이 불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끼가 있는 분들이 불교의 귀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소위 자연인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나 저는 개신교로 가서 그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지금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에 있어가지고 잘 맞는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화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이야기 지금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늦여름의 기운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야 된다. 인간사의 흐름에서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몇만 년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 중에 한가운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살고 있어요. 양쪽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변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죠.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사람 마음은 차갑다.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이거 화가 여름이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죠. 늦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임박했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가을은 뭡니까? 음의 시작이고 우짜란 것을 쳐냅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요. 지도자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나를 따르라는 독재적 지도자에서 공감의 지도자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개성을 존중받게 됩니다. 어떤 틀에 끼워넣지 말기를. 그래서 직장 관계도 붕괴되는 것이고 남녀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자 판단해요 이제. 그게 도전이고 혼란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새겨보셔야 돼요. 왜냐 남은 인생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사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분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원식의 이 개헌 나발은 차가워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줍니까? 우리 인간 세상도 봄이 오게 해주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차갑죠. 그의 언급에 대한 반응은. 그런데 그는 왜 계속 나발을 불까요? 그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도 한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는 깨질 걸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기에 내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압박을 넣는다. 민주당 내부 세력한테. 조국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준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나는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로 심지어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우원식이 이런 말을 할 때 보십시오. 조선일보에 실어 날랐죠. 이런 거. 전병헌 지금이 개헌 제로의 시간. 선 개헌하고 후 대선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노출될 시간도 없이 덤탱이 씌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여기 이제 우원식이 거기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1년간 받고 내란을 그렇게 쉽게 소탕하기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이후, 탄핵 이후 과정에서 이제 재판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내란이 탄핵하는 말로 종식이 됐습니까? 끝났다 치고 그 다음 걸 하자. 그래가지고 몇 년을 감방 살리고 꺼내주자. 우리는 타협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하면 되게 독하게 할 것 같은데 기존 정치권이 되게 위협을 느낀다. 그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 은퇴한 선배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 새미래 민주당에서 그 이낙연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오래된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동조했고, 국민의힘은 뭐 체계적으로 얘기했죠. 개헌하자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쌀쌀맞은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이번에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하는 짓은 뭡니까? 자기 커리어 관리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땡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전병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뭐 잠룡이라 자임하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과 여기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주길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 의혹에 서해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의 뿌리는 우리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서달라는 거예요. 힘을 보태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과 반대되는 거죠. 주호영 부의장과 주호영은 국민의힘 우리 대구시장 나온다고 출마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대철 부의장과 주호영 부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님, 민주당 출신이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입 닫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뽑고 우원식 국회의장 만드는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권성동 국회의장의 헌법개정 논의 제안. 이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재명은 반대인데? 국민도 반대인데? 이게 뭔 일입니까? 국회의장이. 참나. 자, 그래서 그렇게 다뤄줬었죠. 밑에 기사가 눈에 가죠. 갑자기 꺼내서 놀랍다.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은 이정도 관심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왜 하냐?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당연히 이런 일을 벌여놓고도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다? 바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바보를 국회의장에 앉히겠습니까? 자기 세력 결집용이에요. 민주당의 수박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수박밥 먹는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 회색지대에 있는 세력들한테다 우리의 영향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정청래는. 그 다음 밑에 볼까요? KNN 뉴스에 보면 우원식 의장 개헌 제안 하루 만에 정치 후원금 취소 행렬. 국민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당 내에서 당권 싸움 끝까지 하고 안 되면 탈당한다. 그리고 무너진 국민의힘 주워 담아서 통합정당 만든다.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이렇게 해서 세를 구축하겠다. 이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그걸 정책내와 이재명이 모른다? 문재인이 모른다? 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적벽 대전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네, 일단 합당 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이쪽이 일단 깨갱하는 분위기예요. 봐야죠. 이게 이제 정치력이 세게 밀어붙이면서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흡수해야 되겠죠. 항복을 받아내면서. 네. 그래서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친구들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이거 볼까요? 그때 김병기를 뽑아놨더니 그때 이랬죠. 3대 특검법 개정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줬죠.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철회했죠. 이때부터 시작이 이랬어요. 시작이. 이들 세력이 민주당의 많은 세력이 김병기를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은 수가 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그 당시는 이제 오래전 2025년 9월 10일이니까 오래전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병기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그 세력이 여당의 강경파라고 MBC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김병기가 자연스럽게 온건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언론이 자신이 파워게임에 개입돼 있고 파워게임의 권력 다툼의 한 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죠? 내가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당신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색깔이 입혀지는 색깔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 김병기는 정상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그 이후로 내란 세력의 넓이와 깊이를 아직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민간이 합작해가지고 작당해서 북한의 무인기까지 날리는 상황에서 그때 이미 국민의힘과 타협하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걸 강경파라고 분류해요. 정청래 이재명이 강경파예요. 이 기사 이재명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MBC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누구를 추종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힘을 빼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 김병기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말이 나오다가 쑥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도 그를 살려주기 위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의 안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약간 뭐라고 할까 김건희류의 작은 김건희처럼 행동한 부분이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김병기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친윤의 주요 세력 중에 하나인 경찰 출신 이철규한테 도와달라고 청을 했다. 이철규라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오다 말았고 그 다음 또 한두 번 나온 게 경찰 출신의 친윤 이철규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책을 잡혔나? 김병기가? 말이 맞죠. 국민의힘 쪽에. 신세를 진 거죠.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대 갈등이 그때부터 부대꼈다. 그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서 뒤집어 엎는다. 그게 절대 쉽지 않다. 이런 거 계속 파야 되는데 파지 않더라고요. 언론에서. 아니 내란 세력을 밀어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 세력한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청탁을 했었다. 이건 어마무시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그 많은 제보가 왜 속보식으로 단독 보도로 다루지 않습니까? MBC에서도. 제가 주로 MBC를 보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또 이제 국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이란 드론이 제가 자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란 드론이 접근했고 그것을 미 해군 항공모함이 격추시켰다, 해군이 격추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촉즉발이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고 우리가 잘 말려 들어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예. 트럼프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굳이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푸틴이 트럼프 역사에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태가 많은 부분 정리됐다. 이 일의 향방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거 보고 한 작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전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드론을 보냈는데 그게 나토 영토로 들어갔다. 나토 영토를 좀 때렸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우리 YTN에서 다룬 뉴스 보십시오. 이런 건 꼭 자막 뉴스로 다루더라고요. 묘해요. 초유의 사태, 자기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자막 뉴스로 다뤄요. 요즘은 읽어주는 것도 보면은 앵커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AI가 하는 거잖아요. 일촉즉발 유럽 상황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촉즉발. 그래서 전쟁이 확전됐습니까? 안 됐지요. 이런 거짓말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궁금한 내용은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한 이야기 드려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파워게임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노선에 있는지 여러분 판단이에요. 제 노선은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누가 우리한테 더 좋으냐, 현재와 미래에 마땅하냐, 순리에 맞느냐, 흐름에 맞느냐. 원식을 지지하는 세력은 밀려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가 도드라지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두더지 망치 한번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성이 떨어지는 처신이다.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도 개헌 이야기 꺼낼 때 엄청나게 조급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의 누군가가 압박을 그에게 가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원식 개인의 판단으로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금년 지금 말하는 것도 또 조급해요. 이 말은 뭐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큰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자녀 수박파 세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질이 멸멸해질 것 같으니까 누가 압박을 가한다.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든 세력이.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자, 이거죠. 오늘 나온 기사죠. 미 항모 타겟 이란 드론 돌격. 저는 이란이 있던 이런 짓을 했을 리는 상당히 가능성이 얕다고 봅니다. 뭐 정찰 드론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런 지금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저런 드론 가지고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항공모함이 침몰이 되느냐? 아니에요. 저런 드론은 탱크 하나 없애버리기에도 약해요. 난 그림으로 바탕을 뒀을 때. 근데 항공모함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형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그럼 드론으로 해서는 안 되죠. 벌떼 드론을 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죠. 정말 충격을 미국 해군한테 데미지를 입히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또 써져 똑같은 말 전면전 일촉즉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단한 점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란에 전쟁 날 것 같구나. 이미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제가 러시아 발로 타스 통신 보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협상한다고. 협상할 거예요. 네. 거기서는 트럼프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트럼프 1기에서 오바마가 체결하려고 했던, 이미 체결했었죠. 이란 협정.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옆에서 업적으로도 참여했던 거. 그걸 차버린 게 트럼프거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란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목숨을 걸고 덤벼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자, 또 언론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위에 볼까요? 지금 이제 관세 협상 문제인데 그것도 트럼프가 바람을 일으킨 거고 엊그제 이미 뭐 유야무야 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특정 세력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MBC 같은 입장에서는 정부를 갈굴 수 있는 나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는 MBC고 뭐고 간에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거 지향적인 권력 지향적인 내가 너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너를 공격할 수도 있어. 나한테 잘해. 이런 거에 연장선을 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외교장관이 찾아갔어요. 이전에 뭐 통상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이 갔나요? 그전에 김민석이 갔었죠. 기타 등등.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커요. 관세 압박 해법 찾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 밑에 거예요. 원자력, 핵잠, 조선, 그리고 대미 투자 협력 합의. 그리고 관세 이야기는 일조로 없었다. 이게 이 보도 내용이에요. 이 원자력은 민간 원자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차세대 원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자, 저 위에는 MBC고 밑에도 MBC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밑에도 MBC 같아요. 이걸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MBC는 위에서 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때문에 공공해야지 않는 이재명 아닌 척 하지 마라. 힘든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밑에 내용을 까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게 MBC의 수준입니까?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 이야기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러 간 거예요. 이 다른 이야기 핵심은 뭐냐? 며칠 전 트럼프가 이야기한 관세? 글쎄? 이거를 과정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역시 한국 우리 파트너다. 그러면 연막탄에 작전 쓴 것밖에 안 돼. 블러핑이에요. 또한 이거 하나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찬의 사망, 베트남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강훈식의 유럽 출장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김민석의 JD 벤스와 면담 그 차원이 지금은 낮은 단계로 내려왔다. 장관급 실무회담으로 내려왔다. 미국과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전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연막탄이죠. 관세나 뭐니 이런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으며 강훈식의 유럽 출장, 이해찬의 베트남 출장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의 교감이 있다. 잘 돼가고 있다. 지금은 엄청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산자부 장관이 간 것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이미 뭐 윤석열 때 담대한 구상 때를 보면 언론이 전혀 차마 있었던 일인가 의심을 할 정도로 그 중대한 전 세계 언론의 생방송으로 이야기한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검증 없이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부분, 북미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부분, 그것이 지금 발생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북미 대화를 중재한다면 우리가 미국과도 이렇게 미국과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좀 털어서 보도하긴 하지만 당연히 북한하고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강훈식이 맡은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 제 이야기는. 또 하나 희한한 일. 밑에 볼까요? 이것도 MBC죠. 오늘 재계랑 갑자기 만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길이 가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삼성의 이재용이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재명을 좀 달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쓴 표현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재명이 현재 지지율이 높으니까 MBC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재용이 원래는 해외 출장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해외 출장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재명이 부르니까 출장을 미루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조현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이후에 여기서 마르코 루비오랑 조현하고 만나서 실무적인 일을 결정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급거 불렀다. 자, 그래서 5년간 지방에 300조 투자하겠다. 라는 것이 일단은 주요 타픽으로 꽂혀 있는데 이 지방은 남북이 왜냐하면 이런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는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을 많이 써요. 이 지방은 여러 군데 지방이 다 포함됩니다. 서울, 경기도 아니면 다 지방이. 북한과 소통되면 북한도 지방이. 그 전에 MBC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회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회의는 급작스럽게 잡힌 게 분명하고 급작스럽게 잡힌 이유는 저는 조현의 마르코 루비오와의 미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미국과의 일정이 다 협의됐고 이제는 쫑이 난 거예요. 다. 결말이 난 거예요. 북한과의 미국과의 종전선언 어디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은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만 주고 사진만 찍는 이런 것과는 전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고 가는 트럼프가 사색이 돼가던 트럼프가 벌떡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란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트럼프가 갑자기 쌩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이 급 반전되는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이 됐다. 김민석 산자부 장관 그 다음 외교부 장관까지 가서 해결될까. 그게 결과가 나왔다. 조현이 전화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불렀다. 총수들을 급하게. 이때까지 흘려만 오던 지난번 종교계 미팅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꼭 남북 문제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점에서는 불교는 상당히 유리해요. 왜? 북한에는 불교 자산도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 자산은 별로 없죠. 그게 불교가 지금 일단 기회가 있긴 있어요. 아까 종정의 말씀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그런데 MBC는 미 관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대응할까? 그만큼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말을 빌리면 이재용이 출장 가려다가 미 관세 문제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 MBC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덜컥 오해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랑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좀 전에 언급됐던 조선, AI, 미래 원자력 이런 부분이 미국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부분이고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한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자본력, 한국의 기술력에다가 북한의 인력. 예,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르코 루비오와 조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때까지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어제도 이제 강훈식이 유럽에 들렀다. 굳이 갈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갔다. 그 이야기도 잘 됐다. 그리고 오늘 조현이 갔다. 바쁩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이해찬이 베트남 갔을 때 김민석은 미국 갔죠? 맞죠? 예. 강훈식이 다녀오고 조현이 갑니다. 그 다음 재계 총수를 불러 모읍니다. 지방 투자 300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조국당과 합당한다고 합니다. 수박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이 탄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북 관계 개선밖에 없어요. 아니, 트럼프가 죽어가던 트럼프가 생기를 도를 정도로 미국 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대전환이 발생할 정도면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탄력을 받겠죠. 왜? 그 수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입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강훈식 이야기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첫 개최했다. 처음으로 개최했다. 폴란드에서. 그래서 우리 뭐 외교부 모 실장, 그리고 또 국방비서관과 함께 하여튼 전략 담당. 여기에 핵심으로 나온 이야기가 국방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보 공유 강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언급됐어요. 국방뉴스에서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국방뉴스에서. 그러면서 언급되는 것이 이런 거죠. 폴란드가 평양에 상주 공간도 두고 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강훈식이 유럽 갔을 때 지금 독일은 메르츠 총리가 정신이 없거든요. 지지율도 낮고 그래서 폴란드에서 북한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간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1차. 폴란드는 우리랑 오래 간다는 거예요. 폴란드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우리한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북미 종전선언에 폴란드는 그 역할을 이미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가는 파트너다. 우리 한국 기업의 한반도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폴란드는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 없거든요, 지금. 굳이 KFN에서 국방뉴스에서 평양에 상주 공간을 둔 폴란드고 이때까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 낙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몇 번의 사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강훈식 유럽 지금 3번 출장 갔는데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APEC을 앞두고 이재명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그리고 이번에 갔었죠. 며칠 전에. 뭘 앞두고 갔을지에 대해서는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죠. 균형 발전으로 미래 성장. 오늘 300조 투자한다. 저 균형 발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국토 내에 남한 내에 균형 형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북미 대화의 장 지원하겠다. 자,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언급한 금년도의 주요 방향하고 같죠. 남북 대화 본격화하는 것과 한국 경제 도약의 원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자, 트럼프는 레임덕 분명하죠. 버티고 있는 거죠. 예. 부정선거론까지 다시 언급하면서 뭐 거의 기문둔갑 수준의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보면 그린란드 건드렸죠. 베네수엘라 침공했죠. 이란과 긴장 높이죠. 우리를 또 수석거리죠. 관세 문제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이러죠. 이렇게 버티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평화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고 러시아는 이미 공개적으로 오케이를 했죠. 우리도 거기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지위는 상당히 높게 보장받는다. 그것은 지난번 이태리 총리 멜로니의 한국 방문에서 그가 보여준 어려워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짐작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어제 그제 뭐 쭉 들어오던 말씀에 대해서 그 방향이 조금 더 방향성이 강해진다. 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청래가 공략 1인 1표 지난번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다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개파 보스에 줄 안 써도 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기존 의원들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우원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다. 강하게 맞서는 게 뭐냐? 남은 수박들이. 그래서 지금 이현주, 강덕구, 박주민이 처음에 다 반대했어요. 합당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입장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구나. 이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국당에 들어오면 우리의 내 이권이 뺏길 것 같다.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밀리는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 근데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회색지대를 잃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 기존의 우원식이나 김병기 뒤에 있던 수박 세력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정청래 드라이브에. 그래서 우원식이 다시 개헌 이야기를 한 거고 구심점 역할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강대강 대응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는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자신들의 후배들한테다가 지자체장 자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나간다. 이런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그 압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름 올렸던 이현주, 강덕구, 박주민 이런 세력들이 회색지대에 있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정치적 어떤 방향성,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어떤 순혈파라는 거리가 있죠. 여기서 일단은 이선으로 밀려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그들의 정치적 어떤 커리어 전망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